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영화를 보다 말고 소파에서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하진이의 젊은 몸은 돌덩이같이 다부졌고 저는 황홀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죠. 결국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절정을 느끼고 말았네요. 하진이는 바들바들 떨고 있던 저를 꼭 안아주었고요. 그 순간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아들 친구를 서방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것도 22살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아들 친구죠. 얼마 전에는 무슨 목줄이랑 가터벨트라는 스타킹을 사왔던데 저보고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걸 처음 해보는 거라 살짝 어색하긴 했지만 아들 친구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너무 짜릿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목줄을 차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그 아이에게 예쁨 받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 흥분되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모르고 살던 제 안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죠. 그날 그 아이와 나눴던 연애가 제 평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였어요. 그 아이를 하진이라고 할게요. 하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절정으로 보내주는 편이에요. 젊어서 그런지 힘이 어찌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남자를 어떻게 서방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말이죠. 아들을 생각할 때면 간혹 민망하기도 하고 엄마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엄마이기 이전에 저도 한 사람의 여자인 거잖아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때로는 절정도 느끼고 싶은 그런 여자요. 물론 하진이와의 이 연애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데요. 저는 이 비밀스런 연애를 오래도록 이어갈 생각이에요. 꼭 그러고 싶어요. 저라는 여자는 이제 하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의 비밀스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두 아이를 둔 50대 초반의 가정주부예요. 30대 중반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워왔죠. 아시겠지만 한참 남자가 그리웠을 그 무렵에 혼자가 된 저는 수절하듯이 살아왔어요. 늘 남자 생각이 나기는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제 나이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농사 짓는 부모님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꿈도 많았고 호기심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요즘 같았으면 연애도 많이 해보고 남자도 많이 겪어봤을 텐데요.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죠. 그 당시 상고를 졸업하고 운 좋게 시골 동네 작은 은행에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죠. 적금도 들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간혹 친구들하고 시내의 영화도 보러 가곤 했어요. 제가 지내던 동네는 제 또래 괜찮은 남자들이 유독 없었어요. 시골이어서 그랬는지 다들 아빠뻘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간혹 제 또래 남자들은 제 눈에 차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23살이 되던 무렵 남편이 제가 일하는 은행으로 정근을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기는 했지만 아주 젠틀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 동네에서 보게 된 남자들보다 멋져 보였거든요. 남편도 저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23살의 풋풋한 나이였고 은행에서 가장 어린 여직원이었던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는지도 모르죠. 남편은 동네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본다는 핑계로 저에게 말도 자주 걸어왔고요. 야근이라도 있는 날에는 여자 혼자 밤길을 가면 위험하다면서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죠. 그런 다정한 모습에 결국 남편하고 사귀게 되었고 남편이 자취하던 집에서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죠. 참 다정하고 속 깊은 사람이었던 남편은
제가 처음이었다는 걸 알고는 엄청 놀라는 눈치였어요. 우리는 급속도로 깊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그렇게 제가 25이 되던 무렵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댁은 제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시아버지가 그 동네 땅 부자여서 집안이 꽤 넉넉한 편이었어요. 참 검소하고 티를 내지 않던 남편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작은 원룸 같은 곳을 얻어서 자취를 하길래 집안이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요즘 같으면 돈 있다고 자랑하는 남자들도 많은데 남편은 그런 것도 자랑할 줄 모르는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동네에서도 금슬이 좋은 걸로 우리는 소문이 자자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육아랑 살림에만 전념하면서 지내게 되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20대 철없이 어린 나이였는데 딸아이를 키운다고 고생을 많이 했네요. 첫 아이다 보니 모르는 게 많아서 친정엄마랑 시어머니한테 많은 걸 배우면서 저도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 슬쩍 눈치를 주시기도 했는데요. 둘째는 이상하게 쉽게 들어서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낳고 싶다면서 남편을 자주 보채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남자를 알아가면서 그걸 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과 잠자리를 할 때면 좋기는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남아 있었죠. 저는 원래 여자는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젠틀한 사람이었지만 체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남편은 잠자리에서는 조금 시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비교할 만한 무언가가 없으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큰 아이를 낳고 5년쯤 지났을 무렵 다행히 둘째를 가지게 되었고요. 아들이길 간절히 빌었던 덕분인지 정말로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때는 제가 살면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한 기분이었어요. 시댁에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딸을 낳았을 때의 2배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골이기도 했고 시부모님도 옛날 분들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렇게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시간이 참 빨리도 흐르더라고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남편이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하니 서울에서 자리를 잡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요. 다니던 은행은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남편은 은행 일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생각을 어느 정도 굳힌 것 같길래 저는 그냥 따르기로 했죠. 아이들을 생각하면 시골보다는 서울이 나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시댁 도움을 받아서 서울의 아파트도 자가로 장만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출판업을 해보겠다고 일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부터 엄청 바쁘게 밖으로 돌았던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요. 회사 일 때문에 주말도 없이 몇 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 아들이 중학생이 될 무렵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저는 과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사업한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약한 체질에 접대한다고 술을 달고 살다 보니 몸이 견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허망하게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되었고요. 혼자가 돼버린 후에 아직도 팔팔한 나이였던 저는 남편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감정적으로도 외로웠고 때론 육체적으로도 남자가 그리웠죠. 밤마다 홀로 지새우면서 흐느끼는 날도 많았어요. 뜬 눈으로 혼자서 입술을 깨물면서 달래는 밤이 부지기수였던 것 같네요. 그래도 아침에 깨어나면 딸아이랑 아들을 챙기는 착실한 엄마로 살아왔죠. 다행히 남편이 월세가 나오는 상가도 2개나 남기고 갔고 가지고 있던 돈도 꽤 있던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쪼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집에서 놀기만 하기엔 좀 그래서 시간도 보내고 용돈도 벌자는 생각으로 낮 시간에 주로 식당 같은 곳에 나가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도 했죠. 주변에서는 재혼을 하라면서 제 또래 남자들을 소개해주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둘 딸린 과부가 재혼을 한다는 게 보통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다들 아이들이 한두 명은 딸린 호라비들이었는데 종종 괜찮은 남자를 소개받아서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아이들을 생각하고 단념하곤 했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모임 같은 곳에 나가서 일회성으로 남자들을 만나서 즐겨보기도 했어요. 제 또래의 남자들이었는데 오랜만에 회포를 푸는 거라 좋기는 했죠. 그래도 그런 일회성 만남들은 오래 지속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런 만남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보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내가 대학생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그런 일탈에서 돌아오곤 했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어요. 딸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에는 겹경사가 생기게 되었죠. 사위도 어찌나 착실해 보이던지 제 마음에 쏙 들었고요. 딸이 결혼하던 날 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을 할 때 그간 혼자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주책맞게 눈물이 다 흐르더라고요. 저렇게도 예쁘게 딸을 키워서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보고 있냐고 속으로 물어보기도 했고요. 나 혼자 너무 외로우니 질투가 나더라도 좋은 남자 한 명만 보내달라고 터무니없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작년에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머리를 짧게 깎고 입대하던 아들을 보니 저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 노릇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했죠. 다행히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는 눈물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요새 군대는 휴대폰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 또 군대에 있는 기간도 짧아져서 그런지 약간 섭섭할 따름이었어요. 아들까지 군대에 가고 나니 집이 텅 비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종종 딸이 사위랑 들러서 시간을 보내고 가기도 했지만 주로 평일엔 혼자 있는 날이 많았죠. 남자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에 모임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끌리는 모임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아들이 신병 휴가도 나왔다가 돌아갔어요. 군대에 갔다고 몇 달 사이에 많이 늠름해져서 돌아온 아들을 보니 대견했죠. 젊었을 때 남편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처음 나온 휴가라 그런지 아들은 친구들 만난다고 잔뜩 신이 나서 밤 늦게까지 놀다가 돌아오기도 했어요. 휴가 나온 첫날에만 집에서 저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로는 아침에 잠깐 얼굴을 본 게 다였어요. 그렇게 잠깐이라도 아들 얼굴을 보니 좋았죠. 아들은 다음 휴가 때는 저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군대로 복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들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친구에게 보조 배터리인지 뭔지를 빌려서 쓰고 안 돌려주고 왔는데 저보고 대신 전해달라고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날 저녁에 집에 물건을 받으러 올 거라고 방에 있으니 친구가 오면 주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아들 친구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벨을 눌러서 나가보니 아들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아들의 고등학교 친구라는 하진이었어요. 듬직하니 멋진 아이였죠. 저는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마침 심심하기도 했고 물건만 딱 줘서 돌려보내면 정없는 느낌이잖아요. 하진이는 사양하지 않고 들어왔고 저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과일도 깎아서 내주고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이 친구를 집에 데려온 일은 없어서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의외로 대화는 재밌게 이어졌어요. 물론 심심하던 제가 주로 질문을 던지는 편이기는 했죠. 그래도 하진이는 주절주절 대답도 잘 해주면서 제 말상대가 되어주었어요.
하진이는 재수를 해서 아들보다 대학을 1년 늦게 들어갔고 군대는 졸업 후에 갈 계획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먼저 간 남편을 닮아서 체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하진이는 딱 벌어진 어깨며 훤칠한 키가 정말 멋져 보였어요. 제가 젊었다면 사귀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남자로 보였죠. 성격도 아주 부침성 있고 서글서글했고요. 이상하게 하진이랑은 첫 만남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는 게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더 붙잡아두고 싶기도 했는데요. 아들 친구에게 그러는 건 조금 이상하고 어색하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나 봐요. 돌아가 보겠다면서 일어나는 하진이에게 혹시 저녁을 안 먹었으면 먹고 가겠냐고 물어봤는데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하진이는 돌아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했고 그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아줌마, 제가 가끔 올까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오랜만에 말상대가 생겨서 붙잡고 싶은 제 마음을 하진이도 조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진이는 제 폰에 자기 연락처를 저장도 해주고 적적하시면 연락하라고 말을 해주고는 돌아가게 되었고요. 정말로 며칠 후에 하진이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들러주었죠. 그날 음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설레고 반가운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마주 앉아서 하진이랑 저녁을 먹고 한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하진이는 수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저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제가 적적해 보여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엄마를 잃은 상실감이 어찌나 컸을지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하진이 손을 쓰다듬으면서 그 아이를 위로해 주었고요.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우리는 조금은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 후로 하진이는 며칠에 한 번씩 종종 저를 만나러 집에 들러주곤 했어요. 하진이가 온다는 날에는 화장도 조금 신경 써서 하고 옷도 집에서 막 입는 옷 말고 괜찮은 옷으로 입고 그 아이를 기다렸죠. 하진이는 어느 날은 보드게임을 가져와서 저를 즐겁게 해주기도 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를 같이 보자고 해서 수년 만에 TV를 보면서 마음껏 웃어보기도 했네요. 그 아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도 나고 설레곤 했어요. 그렇게 하진이는 조금씩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아갔나 봐요. 그리고 썸씽이 생긴 그날이었죠. 하진이는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어서 노트북에 다운을 받아놨다면서 저에게 같이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 건지 거실 TV에 자기 노트북을 연결해서는 TV로 볼 수 있게 해주었죠. 그렇게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영화를 보니 둘만을 위한 전용 영화관에 온 기분도 들고 좋았어요. 영화를 보다가 옆에 앉은 하진이를 슬쩍 바라봤는데 아들 친구이기 이전에 너무 매력적인 남자로 보였죠. 그때 이 아이랑 사랑을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자 얼굴이 조금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영화를 보다가 마실 것을 좀 가져오겠다고 주방에 다녀오면서 다시 앉을 때 하진이에게 조금 밀착해서 앉았어요. 허벅지가 닿으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하진이는 저를 보고는 웃어주었죠. 우리는 무척 가까웠고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웃음을 보고는 입을 맞추고 말았죠. 처음에 하진이는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저를 받아주었어요. 저를 받아준다는 느낌이 들자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영화를 보다 말고 소파에서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하진이의 젊은 몸은 돌덩이같이 다부졌고 저는 황홀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죠. 결국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절정을 느끼고 말았네요. 하진이는 바들바들 떨고 있던 저를 꼭 안아주었고요. 그 순간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 절정이라는 느낌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아들 친구인 하진이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서는 하진이를 집으로 불렀고요. 저는 하진이와 사랑을 나눌 때마다 거의 혼절하듯이 가버리곤 했죠. 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는지 하진이도 어느 날부터는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해 오기도 했어요. 입으로 하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부끄러웠지만 그 아이의 요구이니 저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얼마 전에는 무슨 목줄이랑 가터벨트라는 스타킹을 사왔던데 저보고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걸 처음 해보는 거라 살짝 어색하긴 했지만 아들 친구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너무 짜릿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목줄을 차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그 아이에게 예쁨 받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 흥분되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모르고 살던 제 안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죠. 그날 그 아이와 나눴던 연애가 제 평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였어요. 그렇게 하진이와의 연애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서방님이라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죠. 그 아이 덕분에 저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이면 그 아이가 군대에 입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그 시간들이 걱정이 되는 편이에요. 그 아이를 못 만날 생각을 하면 아쉬움이 몰려오곤 해요. 저는 아주 앙큼한 못된 여자인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그 아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더 오래 볼 수 있을지 요새는 늘 그 생각뿐이네요. 저 이대로 그 아이 계속 만나도 괜찮은 거겠죠?